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좌측에 있는 풀벳 그리고 우측에 있는 독식픽 축구 승무패 40회차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뭐 시간이 늦었기도 하고, 그리고 내일 이제 1번 경기가 13시 30분, 그러니까 배팅 마감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좀 짧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풀백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독식픽과 기존의 영상으로 어제 올렸었던 최종픽을 조합을 해서 제 나름대로 가장 정리한 종합한 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있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독식을 하기 위해서 좀 이변 위주로 가져간 픽입니다. 자, 일단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영상에서 계속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 보통은 K리그와 EPL 조합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이번 주엔 A매치가 있기 때문에 A매치 때문에 K리그 2 경기와 J리그 조합으로 들어왔습니다. K리그 2 경기도 그렇고 그리고 J리그도 그렇고 이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리그이기 때문에 조금은 고액보다는 소액으로 가시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라리 토토를 이번 주엔 한 대포 쉬고 차라리 프로토 쪽으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풀벳을 공유 드리긴 하는데, 제가 평균적으로 14경기 중에서 8개에서 10개 사이가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중이 되기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좋아 보이는 것들, 제가 정배를 갔는데 이변으로 보이신다고 하시면 이변으로 가시는 게 맞고, 제가 이변으로 갔지만 이 경기는 좀 정배 쪽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생각하신 대로 잘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우측에 있는 메모장이 써져 있는 것들은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빠르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력 관련해서는 거의 설명을 안 할 거여서 그래서 경기력 관련해선 최종픽이나 아니면 기존에 올렸었던 초안픽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경기인데요. 5위 경남 대 8위 안양의 경기입니다. 일단은 뭐 경남은 특이사항은 없고요. 안양 같은 경우에는 3승 2무 6패로 원정에서의 전적이 좋습니다. 10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고요.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안양이 뭐 남자의 팀의 다운 모습, 무승부가 없는 승패로 나눠지고 있는 경기를 10경기째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종픽에선 지웠었고, 처음에는 일단 경남 승을 봤었는데, 이거는 계속 생각을 해봐도 국내 배당에선 승패 쪽으로, 해외 배당에선 승무 쪽으로 나오긴 하는데, 일단 뭐 지금의 안양의 페이스를 본다면 조금 안양의 승리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경남의 승무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적으로 지금 플레이오프를 하기 위해서는 4위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일단 경남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경기력적으로도 조금 더 우세한 경기력을 펼칠 것 같습니다. 경남에서의 백성동이나 뭐 황일수 등 이런 공격진이 안양의 수비를 봤었을 땐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안양 역시 아코스티 선수가 나온다면 경남의 수비도 좀 불안한 부분이 많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측면에서도 공간을 많이 내주고 역습에 좀 취약한 부분들은 안양의 아코스티가 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경기는 단통보다는 승무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사포로 대 쇼난의 경기고요. 사포로는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연패를 끊어냈고요. 쇼난 같은 경우에는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쇼난은 뭐 간바오사카 와의 경기에서 깜짝 승리, 충격 승리를 하고 나서 그 뒤로 지금 내리 연달아 4연패를 하고 있죠. 쇼나는 일단은 뭐 또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사포로가 배당적으로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았고, 투표율은 그렇게 몰리진 않았지만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많이 몰리진 않은 경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쇼난이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사포로가 공간이 없을 때 사포로는 조금 취약한 부분, 그리고 루카스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일단은 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사포로의 공격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수비적으로 측면 공간을 내주는 부분들은 쇼난에게 오히려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경기는 최종 픽에서는 무승부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선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이 가장 많아서 일단은 승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또 폴더적으로 여유가 있는 풀벳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포로 사이드로 가면 쇼난의 승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포로의 승무 정도면 좀 무난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도쿄 대 간바오사카의 경기고요. 도쿄는 주중에 J리그 컵, 간바오사카는 주중에 리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도쿄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 6승 4패로 홈에서 무승부가 없고요.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습니다. 2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도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간바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9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원정에서 7승 2무 1패로 원정에서 전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간바오사카는 5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적인 부분을 본다면 도쿄FC도 4승 1패로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최근의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간바오사카가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적으로 승패 쪽으로 나오고 있고 경기력적으로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도쿄 쪽이 조금 더 우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팀을 봤었을 때 간바오사카가 공격력적으로는 최근에 굉장히 좋아졌지만 수비적으로는 뒷공간이나 이제 측면에서의 공간이 너무나도 많이 내주는 그런 간바오사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자체는 도쿄의 레안드로 선수가 그런 부분들을 노려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도쿄의 승을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간바오사카의 지금 최근 페이스가 너무나도 좋고 지금 간바오사카의 공격력이 그래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 도쿄가 이길 간바오사카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판단 하에 조금은 안전하게 배당적으로도 승패로 나눠지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배당적으로나 일단은 뭐 배당적으로도 승패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도 좀 간바오사카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서 저는 3번 경기 안전하게 승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시미즈 대 산프히로의 경기고요. 일단은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선 3연패를 하고 있고 11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홈에서도 2승 8패로 무승부가 없고요. 산프히로 같은 경우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경기력적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시미즈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팀이고 이 두 팀을 봤었을 땐 산프히로가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경기력은 항상 좋았었고 지난 경기에서도 그래도 다득점을 했었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다득점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 감을 살려서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프히로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통이면 산프히로인데 개인적으로 산프히로의 결정력이 물론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많이 만들어냈긴 했지만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좀 무승부도 바치는 게 좋을 것 같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프히로는 좀 몰리면 조금 불안한 팀이고 몰리면 좀 부러지는 팀이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경기 의외로 좀 산프히로 치고는 낮은 배당과 높은 투표율을 받았기 때문에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변이 나온다면 시미즈의 승보다는 무승부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미즈의 무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국내 배당에서는 일단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 배당에서는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승 1무 2패로 홈에서의 전적이 좋고요.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 8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레스 오사카 같은 경우에 8승 1무 2패로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2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나고야는 뭐 패턴을 제가 최종픽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9월달부터 뭐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리그 경기에서 이기면
그 다음 경기 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패턴을 적용을 해본다면 직전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나고야에게 승은 없다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을 봤었을 때 나고야는 8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세레소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12경기째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나눠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패턴을 적용을 한다면 이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의 승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고야의 패를 보고 있고요. 경기력적으로도 수비가 안정적인 J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인 세레소 오사카이기도 하고 김진영 키퍼가 굉장히 잘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나고야가 공격력이 좋은 팀이라고 할지라도 세레소 오사카의 이런 수비 상대로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고야도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만 세레소 오사카가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고야의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가시와 레이솔 대 비셀고베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무승부와 패, 국내에서는, 해외배당에선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계속 최종픽에서도 이 경기를 지웠었죠. 너무나도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시와 레이솔 같은 경우에는 리그컵이 있었고요. 4승 1무 5패로 홈에서의 전적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4승 1패로 6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두 팀의 모습을 본다면 경기력적으로는 일단 일정적으로 가시와 레이솔이 주중에 리그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리그컵에서 올른가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조금 비셀고베가 조금 더 유리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력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가시와 레이솔 같은 경우에는 비셀고베의 이런 수비진 상대로 올른가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셀고베 같은 경우엔 침투 선수 놓치고 크로스 공격에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른가 선수면 개인 능력으로 충분히 득점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올른가가 터지지 않는다면 가시와의 이런 높은 라인 상대로 비셀고베가 이니에스타를 활용해서 패스를 잘 뿌려주는 이니에스타이기 때문에 뒷공간이나 측면 공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조금 지워보는 쪽으로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여서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투픽으로 가신다면 투픽으로 가신다면 승과 패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통으로 가신다면 저는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일단 배당적으로는 승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시마 엔틀러스 같은 경우에는 4승 3무 2패로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9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요코FC 같은 경우에는 2승 3패로 1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일단은 두 팀 다 가시마 엔틀러스 같은 경우에도 9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요코FC 같은 경우에도 16경기째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그래도 승패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요코FC가 16경기째 리그 기준으로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은 이건 거의 과학이죠. 이거는 승패로 가는 게 요코FC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코FC가 무승부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승패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팀을 봤을 때 승과 패로 좀 나눠진다면 가시마 엔틀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2연패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요코FC의 수비가 굉장히 또 좋지 않고 이런 크로스 공격이 약하고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모습들 자체는 가시마가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에베나르도 선수를 활용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조금 무난하게 승리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당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 무난하게 가시마 엔틀러스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요코마리 대 오이타이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일단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 둘 다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요코마리가 주중에 리그컵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적으로 조금 불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요코마리는 홈에서 6승 2무 5패로 원정보다 전적을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이타 같은 경우에 2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선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경기가 조금 너무 좀 애매해서 지금의 오이타의
그런 좋은 흐름을 생각을 해본다면 요코마리가 고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저는 조금 이 경기를 지우는 쪽으로 이변 쪽도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경기력적으로도 가장 컸었던 이유가 오이타가 또 이제 수비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역습 형태를 노릴 텐데, 그렇게 된다면 요코마리가 공격적으로는 괜찮지만 수비적으로 좀 좋지 않은 팀이어서 좀 오이타 역습에 좀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지만 최종 픽도 그렇고 지금 이 요코마리의 단통 승을 가는 게 일단 배당 자체가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았고요. 요코마리의 공격 자체는 좋기 때문에 오이타가 수비적으로 좀 라인을 내리더라도 이런 주니오나 주니오 선수를 활용해서 크로스 공격이나 세트피스에서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오이타가 제공권이 굉장히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요코마리의 승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대전 시티즌 대 수원FC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선 좀 비슷한 배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배당에서는 패가 가장 많지만 승과 무승부의 빈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패가 가장 많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전 같은 경우엔 서영재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합니다.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고요.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9승 2패로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고 원정에서 전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4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8경기째 패배가 없는 수원FC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 투픽으로 조금 이변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무승부도 바치는 것도 조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수원FC가 좋긴 하지만 대전도 그래도 그렇게 좀 나쁜 그런 스쿼드적으로나 최근에 분위기가 뭐 그렇게 수원과 비교를 했었을 때 좋지는 않지만 스쿼드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수원과 비교를 했었을 때는 조금 대전이 좀 무승부까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선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선 패 쪽을 좀 가리키고 있긴 합니다. 일단 저는 이 경기는 뭐 동일하게 수원FC 쪽을 보고 있고요. 수원FC가 일단 안병준 선수가 복귀를 했고 마사 선수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벨트비크도 좋고요. 수원이 좀 수비에 비해서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공격력의 화력으로 지금 대전은 뭐 전술적이든 스쿼드적이든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정착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고, 서영재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던 이 선수가 퇴장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수원이 좀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패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가와사키 대 센다이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가와사키의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센다이가 가와사키가 일단은 부러질 타이밍이 언젠가는 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가와사키가 뭐 주중에 리그컵에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상대가 센다이이기 때문에 센다이는 수비적으로 J리그에서 가장 좋지 않게 평가를 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팀이어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센다이가 혹시나 이변으로 전반전에 선제골을 넣더라도 가와사키가 한 3명이 퇴장당하지 않는 이상 가와사키가 무난하게 이길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의 승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사간도스 대 우라와 레즈의 경기고요.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리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간바오사카에게 패배를 했고요. 3승 3무 4패로 홈에서의 전적이 더 좋습니다. 우라레즈 같은 경우에 토마스 덩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원정에서 6승 3패로 무승부가 없고 원정에서 전적이 더 좋습니다. 3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서는 무승부가 가장 많습니다. 승과 패의 빈도도 있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J리그이기 때문에 국내 배당 쪽보다는 해외 배당 쪽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무승부보다는 조금 승패 쪽으로 나눠질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라레즈가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고 6경기째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일정적으로 유리한 우라와 레즈가 지금 3연패를 하고 있는데 원정에서 지금 2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우라와 레즈가 패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와 우라와 레즈의 승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사간도스가 수비적으로 공간을 굉장히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단은 수비적으로 공간을 많이 내주지 않으면서 조금은 단단하고 그리고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조금 측면에서의 그런 플레이가 좋았었던 팀이었었는데 지금은 공간을 너무나도 많이 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라와 레즈는 공간이 있을 때는 또 좋은 팀이어서 또 우라와 레즈는 역습이나 뒷공간이나 측면 공간을 조금 노리는 단순한 패턴의 공격을 보여주는 팀인데 사간도스처럼 그렇게 공간을 많이 내준다면 우라와 레즈가 득점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간도스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일단은 국내 배당, 해외 배당 둘 다 승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7승 3무 1패로 홈에서의 괜찮은 정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민규 선수가 가벼운 부상이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요. 11경기째 패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4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6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홈보다는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고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주가 홈에서의 연승이 좀 긴 부분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변을 가져가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일단은 조금 이변을 보신다면 독식을 하고 싶다면 무승부까지 바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에서 투픽을 쓰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주의 승을 보고 있고요. 안산의 이런 수비적인 모습 그리고 제주의 이런 공격적인 모습과 남길 감독의 이런 용병술이든 전술이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제주가 지금 1위 팀과 꼴찌 팀의 만남이어서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이랜드 대 부천의 경기고요. 일단은 국내 배당, 해외 배당 둘 다 승과 무승부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랜드 같은 경우에 3승 2무 6패로 홈에서의 전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7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9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제가 최종픽에서는 이 경기를 좀 승패 쪽으로 갔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는 조금 없지 않을까, 이변 쪽으로 본다면 무승부보다는 부천의 승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승패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팀을 봤었을 때 최근에 5번의 맞대결에서도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랜드가 7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부천 같은 경우에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어서 3연속 무승부는 조금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승패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배당 쪽으로 승과 무승부 쪽으로 나온다면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이랜드가 조금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랜드의 승 쪽을 보도록 하고요. 부천의 이런 역습에서의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나쁘지 않지만 결정력에 있어서 아쉬운 팀이기 때문에 이랜드는 그래도 전술적인 부분에선 굉장히 좋은 팀이고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고 있는 팀이어서 부천 상대로 후반전에라도 좀 힘겹게라도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랜드의 단통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전남 대 아산의 경기고요. 국내 배당에선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고 해외 배당에선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남은 크게 특이사항은 없고요. 아산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의 전적이 3승 5무 3패로 더 좋습니다. 일단 아산은 이번 시즌 연승이 없는 팀인데 직전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연승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전남의 승무면 조금 안전할 것 같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계속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승도 조금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은 일단 동기부여가 있죠. 플레이오프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기부여적 측면에선 전남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전남의 뭐 쫄보 축구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전반전에 이제 뭐 줄리안 선수나 에르난데스를 투입하지 않고 조금은 수비적으로 나오다가 이렇게 득점을 지킨 상황에서 후반전에 줄리안 선수와 에르난데스를 투입을 하면서 좀 득점을 노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산이 선제골을 넣거나 또는 전반전에 0대0으로 끝난다면 후반전에 줄리안과 에르난데스가 들어와서 지금 충남 아산의 이런 수비적인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득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이 경기는 전남의 좀 불안한 결정력 때문에 무승부까지도 가져가야 될 경기처럼 보이고요. 단통으로 가자면 저는 똑같이 동일하게 무승부를 추천을 드리지만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전남의 승까지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전남의 승무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은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 경남대 안양의 경기. 이 경기는 경남의 패로 조금 이변을 보고 경남의 승무로 가면 조금 안전할 것 같은 경기긴 한데 K2 리그이기 때문에 조금 이변이 자주 나오는 그런 리그여서 의외로 이런 경기에서 경남이 좀 너무 많이 몰리고 배당에 비해서 너무 많이 좀 몰린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딱 부러뜨리기 좋은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변을 좀 가져가는 픽이기 때문에 경남의 패로 가보도록 하고요. 2번은 뭐 제 생각과 동일하게 사포로의 무승부, 3번 같은 경우에는 도쿄의 패로 이변으로 간바오사카의 승으로 가보도록 하고요. 4번은 시미즈의 무패로 동일하게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나고야의 무패로. 일단 이 경기는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여서 투픽을 쓰기엔 아깝지만 확실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나고야의 승은 없다, 세레스 오사카의 패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고야의 무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가시아의 패로 조금 이변 쪽으로 보고 경기력과 일정적으로 유리한 비셀고베의 승으로 가보도록 하고요. 7번은 동일하게 가시마 엔틀러스의 단통승, 8번은 요코마리의 단통승, 9번은 대전의 무패로. 말씀드렸다시피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수원이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긴 한데 배당적으로나 투표율적으로나 생각보다는 배당도 높고 투표율적으로도 생각보다는 낮은 투표율을 받고 있어서 이변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승부와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10번은 뭐 동일합니다. 가와사키의 승, 11번은 사간도스의 패로 동일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12번은 제주의 승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이랜드의 승 역시 동일하고요. 14번은 승보다는 그래도 단통이면 무승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모두 공유를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시 반, 내일 오후 1시 반에 첫 경기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13시 20분까지는 배팅을 마감을 하셔야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